경기도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광명시에서 드디어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집을 찾기 어려워 답답하셨을 텐데 총 210세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 당첨만 된다면 30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신청 일정은 언제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모집이 내게 해당되는지 또 현명하게 준비할 방법까지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모집의 핵심 포인트 4가지를 보시면서 이번 모집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포인트는 바로 공급 규모와 연속성입니다. 이번 모집은 광명시에서 총 210세대를 모집합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지만 더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지난 7월에도 같은 단지에서 215세대가 공급됐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임대 모집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기회가 나온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공급 평형으로는 39, 46, 51, 59제곱미터까지 준비돼 있어 1, 2인 가구부터 4인 가족까지 모두에게 맞는 타입입니다. 또 모집 단지가 무려 6개나 되기 때문에 광명이라는 도시 안에서 여러 개의 선택지가 동시에 열린 상황입니다. 덕분에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반대로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될지 고민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작은 39타입은 월 8만 9만 원 정도, 51타입은 13만 14만 원 수준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실제 관리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영상 중반부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거주 안정성 측면에 있습니다. 한번 입주만 하신다면 무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첨 이후 실제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소 1년, 길면 4년 이상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다림이 무한정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기에 그 자체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광명 모집의 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대기자 현황입니다. 현재 이번 모집 단지를 보면 가장 적은 곳도 25명, 많은 곳은 무려 73명이 이미 대기 중입니다. 즉 당첨이 됐다고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쯤에서 그럼 나는 들어가도 몇 년은 못 사는 거 아닌지 하고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 운이 나쁘면 4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집이고 그 순간부터는 무려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다림은 앞으로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청약 신청에 불안하고 고민됐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신청 전 1순위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난 7월 모집도 그 전 모집도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즉 2순위나 3순위는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건을 나누는 기준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인데요.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신청하려는 경우는 거주지가 아니라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즉 2년 이상 납입한 분들이 1순위가 됩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신청하려는 집이 50제곱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거주지가 우선인지 아니면 통장 납입 횟수가 우선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번 모집의 커트라인 점수는 공개되지는 않지만 23년도 과거 자료를 보면 대체로 10점 전후에서 안정권이 형성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형별로 커트라인 점수는 분명히 다르고 10점 이상인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 점수분들에게도 추첨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즉 점수가 낮더라도 신청을 해두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자가 많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청약 신청은 반드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번 모집에서는 대기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굳이 써야 할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은 덜 치열해지고 낮은 가점자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신청 일정이 모두 상이한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일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 단지에 중복 신청을 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1세대 1신청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단지만 선택해서 넣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려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이번 모집은 분명히 내 집 마련 여정에서 큰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명 국민임대 모집의 구체적인 규모와 예비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총 210세대 규모로 총 6개 단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총 4개의 유형이 준비되어 있고 세대 평면도는 조금 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비자 현황입니다. 이번 모집 공고를 보면 가장 적은 단지도 25명이나 이미 대기 중이고 많은 단지는 무려 73명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당첨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대기자가 빠져야 비로소 입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다림은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도 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기라도 걸어두면 언젠가는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 번호는 영원히 뒤로 밀리지만 지금 걸어두면 몇 년 후엔 분명히 내 차례가 옵니다. 둘째, 대기자가 많으면 경쟁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굳이 넣을까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결국 낮은 가점자에게도 당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보증금 상호전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주 직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가진 보증금을 조금 더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임대료 수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39타입은 월 8만원에서 9만원, 46타입은 11만원에서 12만원, 51타입은 13만원에서 14만원, 59타입은 약 17만원 수준입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이 정도 비용이라면 확실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임대료만 있지 않고 관리비도 있습니다. 단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당 1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내 생활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별 관리비 확인 방법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평형별 내부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9타입은 약 17평 규모로 방 하나와 거실로 구성된 단순 구조입니다. 혼자나 부부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 알맞고 3인 이상 가구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6, 51타입입니다. 약 20평 규모로 안방 하나와 작은 방 하나가 있어 3인 가구가 쓰기에 적당합니다. 4인 가족은 공간이 조금 빽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1타입은 46타입과 큰 차이는 없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59타입은 약 25평 규모로 안방 하나에 작은 방 2개가 있어 방이 총 3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권역으로 입지적 특징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광명 역세권 쪽에 위치한 2개 단지, 그리고 소화지역을 중심으로 한 4개 단지입니다. 먼저 역세권 단지입니다. 이름은 광명 역세권이지만 실제로 광명역까지는 걸어서 20분 이상 걸립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이정거장 정도라서 접근성은 괜찮지만 도보로는 다소 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들의 가장 큰 강점은 광명역 상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같은 대형 쇼핑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생활 편의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다만 광명역 자체는 일반 지하철 노선이 아니다 보니 일반 전철을 이용하려면 석수역까지 버스를 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다음은 소화단지입니다. 소화지역은 광명을 대표하는 주거 밀집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만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상권, 공원, 녹지까지 갖추고 있어 생활 편의성은 안정적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은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서울 접근성 면에서는 광명역 단지보다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중시한다면 소화단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번 모집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본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완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재직자를 제외하고는 소득 기준은 문제 없으십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간혹 초과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과 차량 기준입니다. 총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채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3,800만 원 이하의 차량만 소유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격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무주택 소득 자산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생겼을 때 입주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누가 당첨되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순위입니다. 이번 모집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전 모집들도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1순위라는 기준이 되는 건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평형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 해당자분들이 되십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거주지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안에서도 신청자가 모집 세대 수보다 많아지면 이때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고 동점자가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추첨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제 당첨의 핵심 변수는 바로 가점에 있습니다. 가점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감점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가점입니다. 광명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이건 최대 6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는 3명 이상이면 3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가족 유형에 따라 우대 점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 간 육아지원 세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3점이 추가됩니다. 또 하나 사회적 배려계층 우대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감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집의 신청 일정과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광명역세권 12단지는 9월 18일, 광명신촌 2단지와 소아 1단지는 9월 19일, 소아 4단지와 소아 6단지는 9월 22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한 세대는 한 단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일이 다르다고 여러 군데 넣으시면 무조건 탈락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나 네이버토스 같은 민간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정보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기셔야 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가점 관련 서류들이 기본입니다. 사전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가셔야 빠짐없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10월 10일에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고 안내된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 입주자는 내년 1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설명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